보십니다. 이렇게 거의 밑에보다 고추가 상당히 이렇게 커요. 예, 상단부도 꽤 예. 커요, 고추가. 예, 예. 여기 지금 선생님 키만큼 있는 부위인데. 예, 예. 뭐 어디를 드시러 오셔도 이렇게 고추가 상당히 커요. 전체적으로 봐서. 상단부가 확실히 고추 안에가 엄청 많이 숨어 있죠. 예, 예. 하단부에는 이렇게 지금 달려 있고요. 이제 지역마다 뭐 작황 차이는 있겠지만 이 충북 보은에서 하우스 이제 비가림 재배에서 지금 이 정도 작황이면은 굉장히 놀라운, 최고 상이라고 봐야죠. 예, 저 남쪽 지방도 많이 다니지만 이 충북 지방에서 이 비가림 재배에서 지금 이 정도 수세를 보이는 곳은 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뭐 군수님이랑 막 다 오셨었다면서요. 예, 예. 농가분들하고. 예, 한 90여 명 정도 왔다 갔어요. 고추의 다수학 비결은요, 대부분 제가 다녀보니까 이 두둑을 좁게 했습니다. 하우스든 노지든 너무 좁은데 저는 이거를 1m로 했습니다. 1m라고. 이 고추 뿌링이는 밑으로 뻗는 게 아니고 옆으로 뻗기 때문에 두둑이 가지근 넓을수록에 고추 키가 많이 크고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은 이 두둑을 좀 넓게 해주시다는 거하고, 반드시 점적호수를 2줄을 깔되 제가 고추 수확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면요, 빨리 하면은 12월 말일날 끝나고 늦으면은 평균 1월 10일까지는 수확을 합니다. 하우스원이라고. 예, 근데 하우스가 사람들이 따시겠지 생각을 하는데 실제 바깥 온도하고는 1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오히려 겨울에는 더 추워요. 하우스가 여기 습이 차, 이제 겨울에 춥다 보니까 물을 닫아 놓잖아요. 그러면 습이 찹니다. 그러면 영하로 떨어지면 여기 물이 맺힌 것이 고드름 마냥 전부 다 얼어가지고 긁으면 덕덕 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가 오히려 더 추운데, 제가 요거를 절단하는 거를 언제쯤 하느냐면 11월 4년 동안은 20일 날 절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추가 단계적으로 달리잖아요. 근데 달린 거를 제가 수확을 해보니까 80%는 다 수확을 합니다. 하우스 거는요. 그래서 10월 10일까지 달린 거는 100% 수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확의 비결이 그거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노지는 많이 했지만 하우스에서 제가 4년간 하면서 그 기록해놓은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료를 여기 농가분께서 다양하게 여기 회사 저기 회사 이제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죠? 비료 쓰시는 분들이 각자가. 그런데 저는 뭐 어느 비료 회사를 사칭해 가지고 그 비료 회사를 팔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회사 거를 써보니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수확이 적어요. 제가 3년 전에 500평에서 건고추로 3,800건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제 목표가 최하가 4,500건에서 좀 제가 열심히 한다면 5,000건까지 보고 있습니다. 평당 10건 수확을 지금 예산하고 있는데, 식구랑 요거를 한 그루를 해가지고 고추가 도대체 몇 개가 달리는가 씨알해 보는데 280개를 씨알에다가 지쳐가지고 못 씨알했어요. 자꾸 그놈이 그놈 같아가지고 포기를 못 했는데, 지금까지 달린 거를 농가 여러분도 다 똑같은 생각이지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7월 20일서부터 9월 말까지 달리는 고추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근데 고추가 이게 이제 이따가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살펴보시겠지만 보세요. 고추가 위에 올라간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과가 작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저는 밑에 거보다 위에 게 과가 더 큽니다. 이렇게 한 뼘씩 됩니다. 이거 보세요. 고추가 한 뼘씩, 이거 대단한 거예요. 꼭대기 달린 게 이래요. 근데 9월 20일까지 9월 말까지 제가 달리는 거를 4년 동안 살펴보니까 9월 말일까지 달리는 것도 다 이렇게 큽니다. 이 큰 이유가 비료를 저는요 4일에 물을 한 번씩 주는데, 한 번은 그냥 맹물을 주고, 한 번은 비료물을 타서 주고, 또 한 번은 맹물 주고 해서 8일에 한 번씩 비료물을 타가지고 간주를 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밑비료는 엔텍 베이스라는 비료를
금년도에 써보니까 상당히 타 회사 거보다 월등히 고추가 성장이 상당히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가 좋다는 건 느꼈고, 여기 이제 대부분 우리가 고추를 심으면은 농가분께서는 옆에를 고추 어릴 때 정식하고 얼마 안 돼서 여기를 뚫어 가지고 비료를 줍니다. 추비를. 근데 저는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은 비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퍼펙트라는 비료를 코팅한 건데, 제가 이거를 비료를 주기 위해서 땅이 단단해서 호맹이로 파다 보니까 뿌링이가 상당히 굵은 거를 전부 다 끌었습니다. 그래 모든 비료가 뿌링에 닿으면 고추가 성장을 하다 다 죽습니다. 웬만한 비료는. 근데 퍼펙트라는 비료는 한 주먹씩을 줬는데 고추가 죽지 않고 계속 성장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 고추를 제가 비료를 줬을 때 얼마 정도 자랐을 때 줬느냐면은 80에서 90cm 정도 컸을 때 제가 이 비료를 한 주먹씩 줬습니다. 그래 주고 여기 비료 영양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구덩이를 완전히 안 메우고 살짝 바닥 흙을 파가지고 덮어줬습니다. 근데 노지는 비가 와서 떨어져 가지고 비료를 빨리 빨아먹겠지만은 하우스는 저희들 제가 인위적으로 주기 전에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수분을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맨 위에지만은 양쪽에 점적옷으로 두구를 깔고 물을 주다 보니까 두둑이 축축해지니까 자연적 비료를 빨아먹게 돼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흡수돼요. 그래 이제 혹시 농가 여러분께서도 올해 고추가 작은 거는 지금도 비료를 사다가 해도 괜찮습니다. 노지 거요. 비료가 작다 싶으면 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고추가 새카마면은 비료를 멈추더라고요. 근데 이 고추라는 식물은요 계속 검어도 비료를 줘야지 후반기 고추가 상당히 많이 맺고 다수하게 비결인데, 요걸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은 방아다리 하나에 대부분 고추가 한 개, 많이 맺으면 두 개 맺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면 여기 방아다리 하나에 고추가 막 세 개, 네 개씩 이렇게 달렸어요. 이게 다수하게 비결입니다. 이게 고추가 방아다리 하나에 지금 몇 개씩 달렸어요. 요것이 안 빠지고 저는 거의 90%를 다 수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요거 시야해 보니까 요 조만한 가지인데 여기서 12개가 지금 맺었어요. 여기에서 12개라면 아마 농사 지시는 분들도 상상 외에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서 보시면은 제가 요거 한 가지를 특색 있는 걸 제 저기를 한번 직접 100%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고추가 이게 일반으로 큰 게 아닙니다. 고추를 여기에서요 바깥에 끈을 맨 다음에 완전히 옆으로 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역자로 딱 이렇게 일자로 꺾이다가 얘가 이제 살라고 크다 보니까 우르다가 올라가서 기역자로 꺾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추는 그냥 일자로 하는 것보다 이 가지가 터벅하기 때문에 바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벌려서 고추를 키우면은 좀 공기도 잘 통하고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미지적으로 오래 꺾어서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고추가 껌따게 해가지고 비료를 멈추지 말고 점적호수 이렇게 점적호수 깔아놓으신 분들은 노지가 됐든 하우스가 됐든 계속 주기적으로 한 번 띄우고 비료물을 계속 주세요. 근데 이제 비료물을 주는데 제가 간주 비료하는 게 뭐냐면요, 하카포스 포카솔이라는 비료인데, 요거는 이제 고추를 어릴 때 성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질소질이 좀 높은 비료를 씁니다. 30-10, 10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비료를 호칭하기를 빠른 말로다가 311이라는 비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11. 그러고 여기서 고추가 이제 성장을 어느 정도 약이 차가지고 이렇게 붉은색이 났을 때 저는 다시 8-12-24 사라는 비료를 312라고 같이 500리터에 1kg, 여기가 200평인데요. 여기다가 제가 1000리터짜리 통에다가 8-12-24를 1kg 타고 311이라는 비료를 1kg를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녹인 다음에 금방 녹습니다. 희석을 녹인 다음에 두 가지를 혼합해서 줘요. 처음에는 311을 주다가
고추 311년 집소질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고추 이 간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질소질이 낮은 8-14, 24를 제가 같이 혼합을 해서 합니다. 그래 혼합을 해서 해보니까 고추는 성장이 좀 덜 되는데 저는 안 키우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고추가 2m 40이 크다 보니까 너무 커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Y자 있죠? Y자는 복판에 말뚝을 망치로 때려서 박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군수님이 한번 흔들어 보세요. 기둥을요. 아야, 한번 흔들어 보시라고. 끄떡도 안 합니다. 저는 이걸 한 손으로 말뚝을 박았습니다. 한 손으로 쿡 집었고, 이게 버티는 힘이 뭐냐면 열십자로 저기 기둥에서 다람에서 엮어 나와서 여기 가서 묶은 다음에 저 80m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엮어서 여기 와서 당겨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팽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kg짜리가 와서 흔들어도 끄떡을 안 합니다. 그래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가 도대체 2m짜리 파이프를 얼마나 깊이 박았길래 이렇게 단단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물론 Y자도 좋지만 저는 Y자를 선택을 안 했습니다. Y자가 이제 지금 최근에 나와서는 25mm 파이프가 있는데 그전에는 알루미늄 비슷한 거 얇은 거를 옛날에는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꾸 발달이 되다 보니까 Y자를 박은 다음에 25mm짜리 파이프를 박는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두 가지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 25mm짜리는 이 고추가 버텨요. 이렇게 커도 2m 50이 커도 Y자가 버티는데 옛날에 나온 Y자는 알루미늄이라고 해가지고 10mm 정도 되는 거 그거를 했을 때는 제가 아무리 끈을 잘 매도 고추 이 Y자가 다 뽀개집니다. 다 이게 퍼져요. 이 무게를 고추가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무게를 지탱을 못해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25mm 파이프를 잘라 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이제 했어요. 이거는 제가 5년 전서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해보니까 여기 상당히 유리하고 고추가요 제가 이제 3년 전에 3,800건을 땄다고 초장에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4,500건은 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그루에 요거 한 그루에요 평균 2군 반 정도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우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10분 이상한테 여쭤보니까 우리는 최고로 해도 5건 이상을 못 남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으로다가 하면은 10건이 가능합니다. 진짜 가능해요. 이게 200평이에요, 200평? 예, 200평입니다. 이게 200평에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제가 2,000근을 지금 건고추로 2,000근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가격으로는 얼마예요? 가격은 가격으로. 매출에 평균 가격에 제가 작년에도 17,000원씩을 수확을 했는데 금년대는 이제 고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여기서 파는 대로 팔다가 안 되는 건 안동 공판장으로 가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최고가를 3년 동안을 받았습니다. 그날 가서요. 이제 매일 받은 게 아니고 이제 그날의 시세잖아요. 경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노지고추는 잘라놓은 다음에 약에 잤어도 뚝다고 생각을 해도 뿔었다고 해가지고 따서 찌면은 시꾸리하게 해서 희나리가 나옵니다. 고추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우스 거는 제가 잘라놓고 난 다음에 보통 4번 내지 5번을 수확을 하는데 마지막 단 거를 수확을 해가지고 건조를 해가지고 안동을 갔더니 경매사가 몰라요. 늦고추라는 걸 감지를 못해요. 그만큼 하우스 고추가 노지보다 이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죠? 농가 입장에서는요. 저 이게 간격이 예, 포기 간격을요. 제가 5년 전에는 실험을 하느라고요. 70을 띄워보고 50을 띄우고 40전을 띄워봤습니다. 그래 수확을 해보니까 가장 40이 수확이 많거나 40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질문 안 해도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 노인네들 가보면은요. 방아다리 밑으로 다 고추를 저까지 핥습니다. 핥으면은 절대 오해입니다. 제 거 한번 시야해 보세요. 평균 4개, 5개를 일부러 다 달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까지입니다. 저까지가 이렇게 굵은데 저까지에서 달린 고추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가. 이게 다 저까지 하나에서 달린 고추가 이렇게 많습니다. 절대 저까지를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4개, 5개는 항상 노지가 됐다 하우스가 됐다 냉기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수학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제일 기본이 이게 저기예요. 멀칭이에요, 멀칭. 멀칭을 이렇게 크게 하셔야 돼요. 예, 1m 정도로 하라는 거요. 멀칭이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크게 하셔야지 좁게 하시면 꽃이 많이 절대 딸 수가 없어요. 다수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닐이가요 1m짜리가 안 돼가지고 1m 10짜리를 갖다 1m 20짜리를 저는 썼습니다. 여기 지금 폭이 예, 지금 노지에도 지금 40cm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니까 40cm를 했어요. 예, 40이에요. 근데 이걸 50으로 하면은 더 지금 이렇게 무채 이렇게 복잡한데 50cm로 하면은 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 50, 40 세 가지를 실험을 했는데 그거를 몇 폭이 아니고 한 고를 40을 띄워보고 한 고를 70을 띄우고 한 하우스 한 동에다가요 한 고를 70을 띄워서 수확을 해보니까 고추 품질은 똑같이 안 떨어져요. 똑같은데 40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늑자가 훨씬 높죠. 2m, 거의 2m입니다. 우리 회장님 그럼 두둑과 두둑이 2m요. 두루칼이라는 게 있어요. 3kg짜리. 누투칼이 그게 3kg짜리인데 저는 간주로다가요 500에 1kg를 타고 약할 때 연면 시비할 때 1kg를 미리 타놔야 돼요. 그거는 바로 녹는데 미리 좀 한 2시간 전에 미리 놓게 놨다가 농약하고 섞어서 하면은 제 거는 보면은 거의 결핍병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제가 우리가 이제 보통 농약사나 농협에서 이제 약을 주로 사잖아요. 근데 석회결핍병 약을 좋다는 건 다 사다 써봤는데 수년간을 써봤는데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써본 결과에 올해는 누트칼을 집중적으로 해보니까 거의 장애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이 하우스가요 노지보다 석회결핍병이 더 심해집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하우스가 더 심한데 제가 누트칼을 갖다가 보통 약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타서 염료 시비를 해주니까 누트칼은 거의 90%를 잡았습니다.